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세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 충분히 전달 받으시고 부동산 투자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면 좋을지 방향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분이 오셨고요. 네, 여기 어두운 표정의 예, 주사위 표정이죠. 어두운 표정.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우리는 또 한번 또 살아남을 거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뉴스인데요. 예, 정말 제가 박장대소를 했던 뉴스입니다. 박장대소 왜 했냐? 예, 이게 놀랍게도 같은 날 다 나온 뉴스예요. 같은 날 다 나온 뉴스고, 심지어 요 두 뉴스는 같은 회의를 보고 뉴스를 만든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박장대소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21조 플러스 알파 추경을 추진한다. 네. 경제 회복 추경에 나설 것.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미 예고를 한 바고 이미 우리도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밑에 뉴스를 보고 좀 박장대소 한 거예요. 네. 라면 한 개에 2,000원, 물가의 큰 고통이다. 대책을 지시했다. 네. 야, 참.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네, 네, 뭐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21조 추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내서 라면이 2,000원 되는 건데, 추경은 추진하면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물가가 국민에게 큰 고통이고 대책을 그러니까 돈은 뿌려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책을 세워라. 네. 그래서 정답은 라면값의 경고장. 어깨가 벌벌 떨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비일비재할 거고,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위험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돈풀기가 되면은 본인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에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다수고, 우리가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선민의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결국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네, 뭐 이야기는 뭐 이미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있었고, 결국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려면 증세가 필요하겠죠. 증세가 필요하겠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러면 증세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할 것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 예측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을 원복을 하는 거죠. 원복.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고 대책을 세우거나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원복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즉 세금으로 손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손을 대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를 이제 원복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왜 연장을 하느냐? 왜 부동산 정책의 세금의 규제를 손을 대느냐? 연장을 안 해야지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윤석열이 괜히 세금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시 원복을 하겠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90%까지 제가 저번 영상까지 위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확대 재정 정책으로 첫 번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증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국채 발행과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분들이 왜 본인들이 30억이나 주고 잠실 아파트들을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분들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30억 가진 자산가들이 이렇게 바보일 것 같습니까?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뭘 잘 알고 있느냐?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 폭락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기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신나게 돈잔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나게 돈잔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난 듯한 그런 효과는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다 경험을 했고, 최근에 외식 물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나 좀 박근혜 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좀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무슨 전주 콩나물국밥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3천 얼마에 제가 밥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불과 2016, 17년도인데 그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10,000원 밑에 있는 외식을 할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죠. 네. 이렇다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돈을 어쩔 수 없이 풀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다 신나게 받았었고, 결국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위기는 탈출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결국 우리의 그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는 소득 대비 쓸 수 있는 돈의 가치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외식 물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다들 경험하셨죠. 자산 가치의 엄청난 폭등을. 그리고 제가 영상 끝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들어주시면 앞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라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아파트 투자가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전세라는 제도까지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까지 충분히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본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가 저는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지금 너도나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던, 아니면 거기를 못 사면 뭐 그 옆에 마포, 뭐 성동, 뭐 강동이라든지 동작 이런 지역을 사든, 지금 발빠르게 숫자로 표기된, 화폐로 표기된 그 돈을 지금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서둘러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하시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스크림 쌍쌍바가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100원의 가치가 쌍쌍바 한 개를 바꿀 수 있는 가치였다면, 지금은 쌍쌍바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도 최대 뭐 한 2,000원, 1,500원 정도는 하죠. 즉 15배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15배나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호재라든지 이런 지역들, 특히
특히나 뭐 재건축이라든지 상품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토지 가격 상승분이 건물의 감가 상승분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는 이 구조이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토지의 가격 상승분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짜장면 가격도 계속 오르긴 올랐죠. 표면적으로는 올랐는데 예전에 짜장면을 만드는 그 공수나 자본의 투자나 뭐 재료에 투자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숫자로 표기되는 가치만 달라졌을 뿐이고,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아파트가 또 이렇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즉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결국 아파트 가격은 화폐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인구가 폭망이어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냐는 둥, 뭐 일본을 따라간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집값도 지금 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구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화폐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그러니까 국토의 크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간척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뭐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오는 구조, 뭐 그렇게 해서는 나라의 영토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구조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렵고, 즉 결국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돈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찍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디 뭐 지방의 먼 지역보다는 당연히 서울 핵심 입지, 그리고 이미 개발이 다 완성된 지역일수록 토지 가격의 상승분은 더 집중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수요도 그쪽에 더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장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방법이 제일 편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 우리가 국토보유세를 이재명이 취소를 하게 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이유는 결국 저번에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1주택자들도 모두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결국 당선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1주택자들, 특히 국토보유세를 포기함으로써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표만으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짰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지지층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도 많겠지만 1주택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저희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혹은 뭐 찾아보거나 했을 때 그분들의 재산 내역들을 즐겨 보거든요. 예, 즐겨 보는데 대부분 굉장히 좋은 지역에 1주택으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즉 본인의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지지층의 이해관계 모두가 1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간접적으로 종부세의 공정시장 비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기본공제로 해당하기 때문에 12억 이상의 1주택자여도 12억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징수와 그 다음에 공정시장 비율 그거 징수 올리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의 증세를
유도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답은 아니실 거예요.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가장 많은 돈을 버실 거고 가장 편안한 투자를 하실 거고 상대적으로 덜한 규제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실 건데 주사미도 물론 저는 이제 자산을 또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지금 과정에 지금 밟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동안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부터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4개 지역의 아파트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폭락한다고 난리인 송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송도. 네, 송도에 있는 더샵 퍼스트파크고요. 자, 제가 시기는 비슷하게 2017년 12월 정도로 그래프를 한번 잡아봤어요. 네, 보시면 자, 송도가 뭐 반값에 폭락을 했네 어쨌네 하는데 무려 얼마가 올랐냐? 4억 5천이 올랐다. 네. 그러면 이거 송도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그 옆에 송도보다는 조금 덜한 평가를 받는 100옷 시흥 100옷을 갖고 왔습니다. 시흥 100옷. 자, 시흥 100옷도 맨 처음에 이 분양가가 2억 3억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3억 수준. 네, 3억 수준이었는데 무려 3억이나 오른 6억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시흥보다도 조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파주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파주. 네, 파주도 한 4억 수준에 있던 아파트가 2017년 12월에서 지금 최근에 2025년 6월 달에 보면은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가격을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도 한번 갖고 왔어요. 의정부도 2017년 8월 달에 한 3억 수준의 아파트가 현재 5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네. 강남만 오를까요?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만 오르고 다른 지역들은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다 폭락하고 있다고 잘 모르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서울 핵심이 있지, 뭐 강남 3구 거기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4억 5천 버는데 쳐다도 안 보실 겁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강남의 원밸리 사시면 되세요. 거기서 25 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2017년 12월로 맞춰놨습니다. 네. 즉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네. 코로나가 오기 전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펴기 그런 그 재정 정책을 펴기 전에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물론 2021년에 정말 폭등이 있었고 22년에 정말 그 금리 급등으로 폭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 아파트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정말 안 좋은 뭐 거제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일부 지역들은 그 전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과다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다 보시면 인플레이션 오기 전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등락은 있었어요. 강남처럼 정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압구정 현대처럼 뭐 완전 신고가 새로운 가격을 향해서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17년 전 가격에는 뭐 송도 같은 경우는 무려 4억, 그다음에 뭐 시흥도 한 2억,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 파주 의정부도 1억 5천 2억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 번 풀린 돈은 다시 회수가 되지 않는다. 즉, 인플레이션 오기 전 가격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폐 효과는 이제 전국구죠. 네, 화폐 효과는 전국구입니다. 우리 뭐 이번에 정권이 진행하는 추경 정책들이 서울 핵심 입지 혹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재정 정책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화폐는 전국적으로 다 뿌려질 거기 때문에 화폐 효과는 전국구다. 즉, 화폐 효과는 전국구지만 토지 가격 상승분보다 건물의 감가상각분이 더 큰, 그러니까 토지 가격 상승분이 더 큰 아파트를 많이 모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강남에 있는 정말 핵심 아파트들 투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그 아파트들은 토지 가격 상승분이 훨씬 더 감가상각분보다도 클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효과는 전국구입니다. 화폐 효과는 전국구면 결국 내가 강남 핵심 입지에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서울 수도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와 별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급이 부족한 지방 아파트들도 충분히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란 상승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산을 키웠고 저 역시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 전에 다주택을 선택하면서 한 번에 자산의 큰 규모를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주택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할 수 있으면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고 가장 편안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신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네, 가져온 그래프고 자,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세를 누구를 할까요? 네, 결국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13%. 네, 여기에다가 증세를 대규모로 할 겁니다. 네, 대규모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탄핵되는 때 영상도 급하게 올려드린 거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으깨버릴 겁니다. 으깨버릴 건데 하지만 우리가 그 세금을 버틸 수만 있다면 그 인플레이션에 의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플랜과 계획과 그리고 세금이 얼마큼 나올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 그거를 기반으로 한 투자 방법을 애초부터 설계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이 세금을 반드시 버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는 상당히 달콤할 것이다. 왜냐? 주사미가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은 다주택자 세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되면 종부세로 하나도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사실 2021년도 20년도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없이 그냥 주택을 무작정 늘려셨던 분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우르르 몰려가서 결국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좋다더라 해서 무지성으로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장이 무너져 내린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사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계산으로 대비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의정부, 파주, 그의 별개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철저한 계산으로 대비한다면 세금보다 시세 상승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결국에는 화폐 효과, 결국
확대 재정 정책으로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파도가 넘어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데 우리가 100% 부동산 투자를 우리 100% 자본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예. 대부분 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어떤 돈도 쓸 수 있죠. 무이자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 내가 빌린 돈의 가치는 그 시점, 그 빌린 시점에 고정되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 빌린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미래로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은 내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갚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대출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갚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아파트 투자를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바로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세 가격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반대적인,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자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라 무이자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정반대해서 가장 효과를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파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계산으로 대비한다면 세금보다 시세 상승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가장 편한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강남 1주택으로 가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1주택으로 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하지만 돈이 없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에 대한 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다주택으로도 지금 다시 큰 시세 상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특히 정말 취임과 동시에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당장 먼저 시작하지만 규제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규제 정책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내 자산을 빠르게, 그리고 한번 그 좋은 기회로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정권의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한두 달 안에 발표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공급 정책 있을까요?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4기 신도시 얘기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고, 당장 뾰족한 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정책을 선택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많은 자산가들이 서울 지금 시장 미쳤죠. 예. 뭐 지금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뭐 마포, 뭐 성동, 그다음에 강동, 과천, 지금 분당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지역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드디어 레이더가 잡히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주택 정책이 발표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온건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정책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두 개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하나 먼저 하고 두 번째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규제는 이미 미래 시장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뭐 규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라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을 믿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정책이 나오든 철저하게 대기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대출 규제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대출 규제가 8월 말에 한번 나왔죠. 네, 8월 말에 한번 나와가지고 시장이 순간적으로 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이제 폭락이다 어쩐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거래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요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7,000건, 8,000건까지 가던 거래가 3,000건으로 놓는 데 성공했는데 그게 얼마 갔죠? 결국 한 6개월 정도 갔다. 그리고 2월 달에 6,000건, 그 다음에 3월 달에 9,500건까지 올라갔고 지금 6월 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지금 거래 지금 범위도 그동안은 정말 서울 핵심 입지들만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경기도 2급지까지도 불이 붙는 모습들. 그래서 대출 규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유동성을 묶어둠으로써 거래는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거래 규제에 대한 방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진의 멀티그래프 차트인데 요 파도 같은 모양이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가격. 네. 그래서 예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도 항상 대출 규제를 통해서 혹은 뭐 많은 규제 정책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거래를 잡기는 했어요. 거래는 잡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큰 상승을 거뒀고 거기에다가 2022년 폭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전고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즉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멈추다 가다를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 왜 우상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냐? 이미 미래는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모든 거를 걸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었고 결국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있는 아파트들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게 뭔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도 계속 멸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멸실이 뭐 재건축에 의한 그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멸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정말 허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히 멸실이 일어나고 있죠. 즉 멸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결국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지만 그 멸실 대비해서 그 새로운 주거 수요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70년대 지은 주택들 지금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라지지 않는데 뭐하러 생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신 분들은 뭐 자동차를 예시로 들면 딱 맞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지금 세대당 그 자동차 수가 아마 그 세대 수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자동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생산되고 있고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잘 팔리고 있죠. 네. 즉 새 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있던 주거 형태와 현재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 나라의 주거 형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에 그 공급만이 시세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결국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모든 재산을 지금 26, 27, 28에 모든 걸 배팅을 한 상황이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의 합도 이제 폭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규제로 시장 정책을 잡는다면 시장의 상승세가 퍼지는 속도는 좀 늦춰질 수 있어요. 대신 결국 미래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전국의 입주 물량은, 특히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폭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큰 시세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규제 지역의 확대로 간다 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전국에 이거 아닌 도시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에 아닌 도시. 네. 네. 그 또 요때 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요때 힘들었는데 또 그 아닌 도시 찾아가지고 또 그 빈틈 찾는 또 재미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지금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이 좀 산다라는 도시들, 여기에 인구가 그래도 조금 있네라는 도시들은 다 묶어놨다. 네, 공주도 있죠. 공주, 동두천, 네, 화려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번에 뭐 문재인 정권처럼 안 한다고 얘기는 했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매매 사업자 그거 있잖아요. 싹 다 망하는 거죠. 네. 왜냐? 매매 사업자는 매도할 때 기준입니다. 네. 내가 매수했는데 매도할 때 그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됐다. 그러면은 기본세율로 매도가 안 되고 양도세 77%를 내야 되는 것이죠. 네. 뭐 그 부분은 아직 뭐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이렇게 전국을 규제 조정 지역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짤들도 돌았습니다. 네. 북한은 비조정 지역, 다만 전체가 조정 지역이고요. 네. 얘를 실미도도 조정 지역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때 참 지금 그때는 괴로웠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니 또 추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지역 선정은 순차적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정될 때마다 그 옆에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바람에 그 마포, 성동, 그리고 강동 뭐 이렇게 토지 그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 어차피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양천구의 거래가 불이 붙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만약에 제가 아까 대출 규제로 정책을 방향을 잡는다면 결국 시장이 가다 멈추다 해서 삐걱삐걱 거리긴 할 거지만 결국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 대신 속도는 조정지역 정책보다는 좀 느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지역 확대 정책으로 이재명 정권이 규제 정책을 타겟에 잡는다면 결국 수도권 전역의 시세 상승을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뜨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로 가셔서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 아니면 주변에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제가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세팅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방법들, 또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주택을 선택하시는 방법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다주택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결국 세금에 대해서 다 으깨려고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피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일 것이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핵심 입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전국이 다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에 오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지금 우리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기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회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3이와 함께 세금, 제 교육과정에 세금 특별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으깨려고 드는 그 정책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을 한다고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통해서도 내가 시드가 부족하다면 결국 자산의 벌크업을 한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투자 방법 말씀드렸는데 주3에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의 삶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준비했고요. 아예 다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 드리고요. 제 모든 노하우들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그리고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안 준비를 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저랑 실시간으로 1대1로 교육을 하시고요. 대형 학원에서 뭐 제대로 된 질문도,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으신 분들 저와 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메일이나 편안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고 가장 효율성 높게 공부하시는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기로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교육 과정이고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 준비했습니다. 최단기로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고요.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은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시고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제 모든 교육 과정은 제 모든 노하우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느냐, 아니면 저도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느냐 차이만 있을 뿐, 제가 투자에 필요한 최단기로 다 완성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하단에 고정 댓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해놨습니다. 제가 매주 1회 전반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권 탄생했기 때문에 규제 정책도 매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1회 전반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요.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 직접 픽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개별 물건까지, 추천 물건까지 직접 분석해서 매도 목표가까지 산정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결국 실시간성이 중요하겠죠. 매주, 매월마다 쏟아지는 물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추천 드리는 해당 물건까지 직접 픽해서 드리는 프로그램. 네. 많은 분들이 물건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영상이 2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네이버에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좀 할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더 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네프컨 URL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직접 물건 추천까지 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하단에 고정 댓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네,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40%의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